저희가 정수기 고르는 법에 대해서 네네.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물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 이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네. 실질적으로 물이 저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무엇보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물이고요. 아이들은 70%가 물이에요. 근데 수분이 무엇보다 너무 중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물의 다양한 기능은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의 환경의 체온을 조절하고 어떤 윤활 작용을 해주고요. 또 영양소 소화 흡수뿐만 아니라 노폐물을 배설하고 면역 세포를 적절하게 기능하는 역할까지 너무나 많은 기능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물이 들어왔을 때 30초면 혈액 속으로 바로 물이 들어가고요. 네. 얘가 30분이면 온몸을 도달하고 네네네. 중요한 건 이 물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28일 동안 우리 몸을 곳곳을 다니다가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배출된다는 거죠. 네. 근데 무엇보다 현대인들이 정말 물을 커피나 이런 어떤 음료수는 되게 많이 드시지만 그렇죠. 정말 좋은 물을 드시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2%의 갈증을 일으키는데 네네. 무엇보다 이 만성 탈수로 인한 11% 감소된 열사병이나 혼수 상태까지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고요. 이 만성 탈수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요. 1단계에서는 피곤함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머리 아픔과 이런 게 생긴다면 2단계는 선식, 알레르기, 당뇨, 고혈압을 일으키고요. 3단계에서는 어떤 통증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소화불량, 요통, 편두통, 여러 가지 통증을 일으키고 4단계에서는 조직의 변형과 조직 기관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프면 바로 병원에서 약을 드시기보다는 좋은 물을 많이 드셔서 일단 만성 탈수로부터의 건강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에너지, 효소, 근육, 혈액을 만들 수도 없고 무엇보다 이것들 이동하거나 합성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물이 정말 많은 기능을 하네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 건가요? 네, 무엇보다 우리 혈액 농도와 비슷한 약 알칼리수를 드셔야 되고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드셔야 되고 체중에 곱하기 33cc의 물을 마셔야 돼서 보통 우리가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꾸준히 드셔야 되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네. 수돗물과 역삼투압 정수기와 이스프링 물을 양파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딱 보시면 나타나죠. 미네랄이 있는 물과 미네랄이 없는 물의 차이가 확연하게 식물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역삼투압 정수기에 대해서 미네랄이 없는 물들이 실제로 드셨을 때 이게 산성수기 때문에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면서 연전항상, 뭉침 증상까지 일으키는데 이런 물을 또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면 당연히 건강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좋은 물 드셔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희가 약 알칼리수를 네. 먹어야 되는군요. 그쵸. 네. 그 수돗물도 아까 약 알칼리수라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먹는 식수로 사용하는 그 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수기 물도 마시고 그쵸. 생수도 저희가 마시고 그리고 뭐 아직은 요즘에는 모르겠고 약수도 전에 드셨고 수돗물도 드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먹는 그 식수로 사용하는 물들이 네네. 정말 안전한지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신종 오염 물질로 인한 원수 오염인데요. 우리 왜 애들 감기 나면 항생제 먹이시죠? 네네. 그럼 어디로 가죠, 그게? 소변을 통해서 우리 또 하수 처리를 통해서 우리는 4대강 강물을 원수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강으로 가서 항생제, 내성균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심각하고 무엇보다 이것들을 좀 정화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한국에는 인증제도조차 아직은 도입 이런 것들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녹조에 대한 이 이슈가 계속될 때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게 실제로 간암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물을 정수해서 먹을 때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선택지로 드시는 게 생수인데 사실 이 생수통 믿을만 한가요? 이 생수통 믿을만 하지 않고 중요한 여기서 비스페놀 A가 지금 사진과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원수도 사실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준지도 사실 퀘스천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는 브로메이드라는 것들이 검출되는데 이것들이 암 발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또 이슈됐던 과부라함을 우리가 뭐 코팅 제품, 코팅 후라이팬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 통해서 강에 이것들이 또 남아서요. 실제적으로 어떤 대구에서는 이 과부라함물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또 시민들이 정말 생수를 사재기 하고 막 난리가 났던 이런 또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네. 를 먹을 때 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물들을 좀 잘 걸러주는 정수기를 먹게 되면, 정수기 물을 마시게 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정수기 고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든 우리가 수돗물을 마실 수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아까 믿을 수는 없지만 생수를 또 계속 그걸 쌀도 씻고 야채도 씻고 국도 끓여 먹을 수 있기는 일단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선택지가 사실 우리가 뭐 렌탈이라던가 정수기를 선택하시는데 정수기를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직수 방식인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국제 NSF 인증을 받았는지, 또 미네랄은 지켜지는지, 또 정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 왜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유지 비용이 또 저렴한지, 또 사용 관리하기 편리한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물 국가 통합 인증 마크를 보시면 정말 마크분 많죠. 그렇네요. 어떤 걸 선택할까요? 예,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제 정수기인데 역삼탑 정수기와 중공사막 정수기가 있습니다. 역삼탑 정수기의 장점은요, 모든 것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미네랄도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얘는 저수조가 있어서요, 2차 오염, 세균 오염의 그런 어떤 뿐만 아니라 아까 미네랄이 없는 물을 또 네. 먹게 되는 또 단점을 갖고 있고요. 중공사막 방식 같은 경우는 필터 구멍은 좀 커요. 그래서 미네랄도 통과하기 때문에 미네랄 드실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박테리아든가 어떤 미세 입자의 어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내는지, 또 중금속 같은 것들을 제대로 걸러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런 것도 좀 체크해야 되고, 아까 박테리아 바이러스는요 실제로 필터에서 걸러내는 게 아니에요. UV 램프를 통해서 살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기능까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추천지로 갖고 있는 게 미국의 국가위생재단 NSF 기관이고요. 여기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산하기관으로요, 정수기, 물, 필터, 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증을 주는 공신력 기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증하는 또 마크가 4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실제로 통과했는지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이스프링, It's Water 이스프링인데요. 집에 정말 옹달샘 같은 정수기를 들여놓는다는 뜻인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중앙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 미네랄은 풍부하고 세균 없는 살아있는 물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NSF 기준을 모두 통과했고, 여기 안에 식수내 신종 오염물질 15종까지도 걸러낸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아까 그 유해 성분, 중금속이라던가 이런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걸러내고요. 미네랄을 지켜주는 압축 카본 필터를 통해서 140가지 오염물질을 걸러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진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시고요. 지금 아까 그 물속에 있던 항생제, 우리가 버리고 있는 항생제라든가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종 오염물질이라 그래서 진짜 약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강으로 와서 또 우리 수돗물에서 그것도 우리가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15종의 오염물질을 실제로 걸러내서 402를 통과를 했고요. 아까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대한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UV 램프를 통해서 254 나노미터의 UV 램프에서 99.99% 제거하고요. 아까 처음부터 식수부터 세척수과 직수 방식, 그리고 365일 스마트 칩이 들어있어서 우리 집의 정수의 패턴이라던가 어떤 필터의 교체 시기를 얘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얘가 가전제품이잖아요. 근데 얘는 물 속에 있어요. 정수기 필터가 있기 때문에 이 UV 램프를, 전기는 반드시 작용을 해야 되는데 UV 램프에 무선 충전 기술을 통해서 선을 아예 없애서 안전하게 그런 기술, 정말 과학적인 기술까지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저렴해요. 1년에 5,000리터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1리터의 정수 비용이 83원. 100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우리 집에 쌀도 씻고요, 야채도 씻고요, 과일도 씻고요. 정말 4인 가족 충분히 쓰셔도 1년 동안 남습니다. 정말 안심하고 좋은 물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정수기를 쓸 때는 분명히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 정수기를 분명히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수적인 기능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또 찾으시다 보니까 얼음이 안 나오면 싫다, 뭐 어디는 커피가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찬물이 안 나와서 너무 귀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수기를 왜 쓰는지를 살펴보면 딱 답은 나오는 것 같고요. 아메이에는 정수기가 한 대뿐이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모델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그런 렌탈 정수기들 보면 그 금액대도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비싼 걸 쓰는 집은 좋은 물을 더 좋은 물을 마시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되게 불공정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싼 거는 그럼 덜 그런가요?
되게 심각한데요? 그럴 수 있고 어.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의문점이었던 게 코디 아줌마가 2개월, 3개월마다 오세요. 그러면은 물을 적게 쓰는 집은 그쵸. 또 어떻고 물을 너무 많이 쓰는 집은 그쵸. 3개월마다 왔을 때 기다려야 필터가 돼요. 이미 너무 안 좋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아 정수기 우리가 구매할 때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해야 될지 예, 좀 생각이 달라지셨을 것 같고요. 예, 이번에 바꾸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처음 또 정수기를 들여놓으실 분들은 예, 아메인 이스프링 정수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정수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 안내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